안녕, 메카닉스텐이야.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에어컨이 오른쪽은 나오는데 왼쪽이 안 나와. 왼쪽은 히터만 나오고 오른쪽은 에어컨만 나오는데, 그 문제가 차에 보면 공조기가 있거든요, 안에. 이 공조기야. 왼쪽에서 모터로 바람을 부르면 여기를 통해서 에어컨 에바포레이터, 히터를 지나서 여기 끝에,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컨트롤러가 열었다 닫았다 해줘야 되거든. 그게 망가졌어. 그래서 이거 다 뜯어내야 돼. 아, 죽겠다. 하여튼 그래. 이거 봐봐, 많이 뜯었지. 아직도 뜯을 게 많다. 아직도 뜯을 게 많아. 안녕, 메카닉스텐이야. 나는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11년째 지금 호주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. 자동차 정비를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7년째 하고 있고, 그리고 자동차 정비로 영주권 신청까지 이제 올해 들어갔어. 내 예상으로는 올해 안에 영주권을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. 자동차 정비로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쓰는 그 블로그를 통해서 나한테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.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. 난 최대한 열심히 내가 아는 한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고 있는데, 그분들의 결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셨겠지. 그런 면에서 오늘 해볼까 하는 얘기는 영주권을 위한 직업 선택?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.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줘. 나한테 큰 힘이 돼. 고마워 친구들. 예전에 내가 그 정비학교를 이제 처음 다니면서 알게 된 같은 반 친구 얘기야. 그 친구는 호주에 오기 전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고 타이핑하고 하면서 이렇게 사무직 일을 했었어.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랬는데,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직업을 받아 보니까 기술직을 많이 이제 좀 많이 추천해 주잖아. 실제로도 기술직이 영주권 받긴 좀 편하거든, 다른 거에 비해서.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좀 좋아하고 남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큰 그 고민 없이 자동차 정비를 선택했나 봐.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사무직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 쓰는 일을 잘 못해. 좀 무거운 거 들거나 하면 되게 힘들어해.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이라. 그래서 실습 나갔을 때부터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. 응?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했던 얘기는, 너는 지금 너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거다. 응? 난 그렇게 보여. 넌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었어.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인테리어 일을 좀 했거든. 한국에서 워킹 오기 전에 한 2년 반 정도 했었어. 근데 현장에서도 일을 했고 사무직도 했었는데,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 목수 아저씨들이나 다른 아저씨들 이제 그 작업 반장님들 따라다니면서 급할 땐 도와주고 하면서 먼지도 먹고 석고보도 들고 합판도 들고 이런 험한 일도 했었거든.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이 덜 하긴 해. 응? 자동차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3D 업종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있진 않았어. 그런데 이게 그런 걸 안 했던 사람이 오면은 이게 힘들어해.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. 그 자동차 정비뿐만 아니라 그 부족 직업군에 속한 그런 기술직들을 예를 들자면은 타일도 있고 목수 일도 있고 용접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지.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만 봤을 땐 타일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땡볕 밑에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, 또 실내 같은 경우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창문 같은 거 닫힌 상태에서 밀폐된 데서 할 때도 있단 말이야. 그러면은 그 찜통 더운 날에는, 찜통 같은 더운 날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든데 그 안에서 이렇게 무거운 타일 나르고 시멘트 나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. 또 목수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제 직접 하진 않고 옆에서 보긴 했지만, 그 톱밥 먼지가루 먹어가면서 한다는 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. 원래 그거를 했던 사람이라면, 한국에서 했던 사람이라면 그거야 자기가 했던 일이니까 쉽게 할 수 있겠지만, 그걸 안 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와서 하려면 이게 엄청 힘들다고.
뭐 또 그 외에 또 뭐 제빵 같은 경우 내 친구 중에 지금 제빵으로 영주권 받은 친구가 있거든. 정확히 말하면은 그 페스트리인가 그거였던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빵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케이크 같은 거 뭐 이런 거 만든 친구야. 하여튼 그 친구도 보면은 일 자체를 새벽 막 1시 막 이때 시작해. 그래야지 아침 6시, 7시 오픈할 때 케이크 쫙 깔려 있지. 마카롱, 뭐 케이크, 뭐 그런 것들. 응? 그러다 보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.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게 엄청 힘들다고. 밤에 일을 해본 사람은 알아. 이 깜깜할 때 일을 하면 이 몸이 정말 많이 축나.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만을 위해서 이렇게 뭐 그냥 남들이 하면은 딴다니까라고 생각해 좀 쉽게 접근해서 영주권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. 남들 한다는데 해보지 뭐 이렇게 조금 깊게 생각 없이 그냥 덤벼들게 되잖아. 그러면은 오래 버티질 못해. 이제 한국에서 경력 있는 사람은 제외고 여기서 유학을 하고 뭐 이렇게 또 비자 진행해서 쭉쭉쭉 가려면 최소 정말 빨리 해도 4년이고 보통 한 7년 정도 잡는다고. 학교 입학부터 영주권 받는 데까지.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좀 더 길어진 것 같아. 어쨌든 뭐 대략 뭐 하여튼 5년 이상, 응? 장기로 봐야 한단 말이야. 5개월이 아니고 5년, 6년, 7년 이상 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그걸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없다고. 뭐 한들 지쳐 나간다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얘기해 주는 거는 그걸 하기 전에 한 번쯤은 직접 시작하기 한 번쯤은 학비 내고 뭐 이렇게 유학 오고 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쯤 하다못해 일주일만이라도 수박 겉핥기 일지언정 응? 자기가 하려는 그 과에 관련된 업체를 찾아가서 한 일주일만이라도 옆에서 한번 봐. 나는 한국에서 한 2, 3주 봤거든. 아시는 분이 카센터 하셔갖고 한번 내가 할만한가 하고 한번 봤었어. 2주, 3주 정도.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. 그래도 한번 저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? 목수하시는 분들 일하는 거 옆에서 봤을 때는 저거보다는 그래도 난 정비가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한테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결정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또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안 하더라도 보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돼. 저런 일을 하는구나.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.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막 5년, 6년 동안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버틴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딱 따면 다들 막 허탈해. 내가 이렇게 딱 현자 타임이 온다고. 영주권 따면 내가 힘든 것이 다 때려쳐 막 이러면서. 어쨌든 영주권은 호주에 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일 뿐이잖아. 응? 사실 영주권 받는다고 나 지금 삶이랑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. 응? 그냥 난 똑같이 일하러 가는 거고 똑같아. 아무런 차이가 없어. 그냥 영주권 받으면 하나 달라지는 점. 내가 더 이상 비자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. 그 차이 하나.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썼는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졌구나. 그 차이 하나밖에 없다고. 나머지는 똑같아. 애는 그대로 크고 있고 직장 가서 돈 버는 건 똑같고. 그러니까 마라톤처럼 긴 여정이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아줘. 응?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. 그래, 하여튼 고마워. 그러면 안녕.